감사합니다. 예,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이 한국의 시위 문화, 한국의 우리 시위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친숙한 현상인데 어쨌든 이제 그와 같은 그 시위 문화가 아주 좀 바람직하냐, 또 어떻게 보면 좀 레벨업 한 단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발제를 맡겨드렸습니다. 어쨌든 그 시위라고 하는 것, 집회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고, 또한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에 항상 어떻게 보면은 전제되는 그와 같은 그 자유라고 할 수 있다.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위나 이 집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거하고는 되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의미의 어쨌든 이 절제와 같은 것들이 이게 좀 필요하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 시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위압적인 이런 그 성격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하면서도 그 의사 표현이 정제되어야 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이 시위 문화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.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도 대표적인 시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촛불 이 집회였죠. 또 이 금년에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이 철회된 조문 청구, 여기서도 참 많은 이런 그 시위가 있었는데, 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시위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레벨을 우리가 정말 면할 수 없을 정도로 주말만 되면 특히 서울의 이 도심이 마비되는 이와 같은 상황도 참 이렇게 많은데,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그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론이 뭐냐. 그러니까 이 시위 참여자들은 이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. 이제 그렇게 사실 주장을 하고, 또 이 경찰로서는 이 불법 집회였기 때문에, 또 폭력 집회였기 때문에 역시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. 항상 우리 사회에서는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이 두 가지의 주장이 혼재되면서 어떤 그 정론과 같은 것들, 이게 이제 좀 없다. 그래서 이게 언론이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시위 참여자들의 이 고통이 받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, 또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는 또 이 부상당한 이 경찰의 모습들,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 이 시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항상 평가하는 것 같은 이런 현상밖에 없을 것이냐. 제가 볼 때 우리가 물론 이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, 또 이게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,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공동선이라든지 또 어떤 점에서는 공동이 이길 것 같은 이런 것들을,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견이 다르고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합의될 수 있고 또 합의해야 하는 어떤 그 가치관들, 이런 것들이 우리 시위 문화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. 이제 이런 그 차원에서 어쨌든 그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시위 현황이 되게 좀 어떠냐.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시위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그냥 체감하고 이제 있는 것인데, 어쨌든 이 주말만 되면 어쨌든 같은 이 도심의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.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교수들께서 이제 분석을 좀 하나 해놓은 게 흥미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를 가지고 얘기할 때, 합법 집회를 할 때는 한 번에 3천만 원 정도. 그런데 이제 이 불법 집회와 같은 것들은 한 번에 이 900억 원의 사회비용이 발생한다. 그러니까 참 이게 엄청난 차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차원에서 봤을 때, 그러니까 이 고비용, 우리가 이 시위 문화가 이 정착되지 않으면 어쨌든 사회적인 비용이 상당히 높다. 물론 우리가 비용만 가지고 계산할 것은 아닙니다. 워낙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좀 비용이 많이 드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이 체제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,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시위라든지 이 집회에 나서는 어떤 이 참여자들의
그 철학, 어떤 생각, 이것이 좀 어떠냐, 이거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좀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쭉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위, 또 이 시위 참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대부분 경우에는 저는 이제 건전한 그 상식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,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시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. 제가 물론 특별히 무슨 이렇게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이 시위자들의 이 주장이라든지 양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4가지 정도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 시위나 집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이 프로테스트, 항의하는 이수의 수준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직접민주주의 혹은 뭐 이게 좀 이 광장민주주의 이제 이와 같은 그 형태가 아니냐. 그래서 시위 참여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간접민주주의라든지 우리 대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국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대신 풀어갈 수 있는 형태로 시위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. 직접민주주의로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인식. 또 이제 그런가 하면 이 시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민의 이 당연한 권리다. 이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이걸 막을 수 있냐? 왜 이 공권력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개입해서 사실 시민들이 당연한 그 권리를 이렇게 막고 있느냐? 그래서 이런 그 생각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시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게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, 또 정치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이 불복종, 이건 정말 이 불복종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. 이 불복종이라고 할 때는 무슨 양심에 입각해서 도저히 내가 어떤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뭐 이 받아들일 수 없다. 어떤 이 도덕성의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이제 이와 같은 그 인식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시위라고 하는 거, 물론 뭐 집시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법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무슨 큰 문제냐? 시위는 일단 평화 시위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? 왜 평화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왜 어떤 경우에는 뭐 정부가 광장도 막아놓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야간 집회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왜 자꾸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느냐? 그래서 저는 한 이 4가지 이제 생각들인데, 저는 뭐 이 4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뭐 일반 시민들도 그러고 시위 참여자들도 그러고 또 정부도 그러고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. 지금 이제 문제는 시위가 양적으로 물론 지금 이제 최근에 또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이게 증대되고 있는데, 문제는 그와 같은 양적인 이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이 시위의 철학이 정말 이게 좀 바람직한 것이냐,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냐.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먼저 이 시위라고 하는 것을 직접 민주주의하고 똑같이 보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. 물론 뭐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시위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일반의 시민들이라든지 또 어떤 이익 집단이라든지 뭐 이제 이와 같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자신들의 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죠. 또 그 의사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,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, 다원주의 사회를 입증하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사례이기도 한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위를 하면서 시위라고 하는 것이 이 직접 민주주의하고는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 때, 우리가 뭐 민주주의라는 것이 물론 이제 서구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것인데, 뭐 우리가 그 뭐 이 직접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리스의 아테네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가지고 무엇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.